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영유아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되는데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내적 요인은 유아의 연령, 출생 순위, 성별, 기질, 지능 등의 내적 요인은 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출생 순위에서 첫째일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남아와 여아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기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활동성이 높고 까다로운 유아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아의 정서 지능이 높고 인기가 높을수록 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은 유아를 둘러싼 인적, 물리적 환경 요인은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지닌 양육 태도와 양육 스트레스, 반응 등은 유아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머니가 과보 양육 태도를 보일수록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가 클수록 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부모, 자녀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경우 유아의 원만한 스트레스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의 환경 또한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육시간이 길수록 학급의 원화수가 많을수록 교사, 아동 상호작용이 낮을수록 방과 후 활동에 참여수가 많을수록 실외 활동이 짧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시기부터 유아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유아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영유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발생을 줄여줄 수 있는 편안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의 환경 제공이 더욱더 요구됨을 알 수 있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증상과 그런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를 받는 영유아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위축, 부정적인 얼굴 표정, 틱장애, 섭식 문제, 두통이나 통증, 짜증, 공격성, 퇴행 및 주의 끌기, 무관심,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유아기 스트레스 증상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아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려면 유아의 자긍심을 높이고 유아와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아 간의 경쟁보다는 협동을 제한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아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활동적인 놀이, 쥐레놀이, 게임, 음률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분노와 스트레스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놀잇감, 예를 들면 형체가 없는 찰흙, 미술, 물감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차분한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유아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유아교육기관의 환경, 규칙 등을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압력이 스트레스 요인일 경우 부모 상담을 통해 유아를 이해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163페이지예요. 유아 스트레스 지수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교사가 관찰해야 되는지 그 4점 척도로 딱히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도 머리가 아프다고 칭얼거린다. 배가 아프다고 울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아이의 손과 발이 차거나 손바닥이 축축하며 땀을 점점 더 많이 흘린다. 떨리는 목소리를 내며 얼굴 근육이 떨리고 이를 갈거나 악다문다.
입안이 아프다고 하거나 종기가 자주 나며 유행성 감기에 자주 걸린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몫이 빨리 뛰기도 한다. 들떠 있거나 불안정하여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해 있다. 화를 잘 내거나 반항적이며 그치게 하기 어렵다. 한번 울어대기 시작하면 그치게 하기 어렵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특히 단 것을 많이 먹는다. 무엇이든 잘 집중하지 못하고 또 자기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다고 한다.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들떠있거나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다. 힘이 없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유아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엄마 아빠 스트레스를 좀 주지 마세요 라는 연구에 대한 부분으로 출처가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한지, 이따금 경험한지, 종종 경험한지, 자주 경험한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인지 이런 부분으로 교사가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0점에서 5점은 스트레스 상을 아주 잘 극복하고 처리하는 유아고요. 6점에서 15점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은 부분. 16점에서 20점,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극복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21에서 30점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기 위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1점 이상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유아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법을 배울 때까지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용해서 성인용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64페이지. 숨이 막힌다. 신체상의 징조, 행동상의 징조가 있는데요. 목이나 입이 마른다. 불면증이 있다. 편두통이 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린다. 가슴이 답답해 토할 기분이다. 식욕이 떨어진다. 변비나 설사가 있다. 신체가 나른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게 신체상의 징조고요. 행동상의 징조는 반론이나 불평, 말대답이 많아진다. 일에 실수가 많아진다. 주량이 증가한다. 필요 이상으로 일에 몰두한다. 말수가 적어지고 생각에 깊이 잠긴다. 말수가 많고 말도 되지 않은 주장을 펼칠 때가 많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낸다. 화장이나 복장에 관심이 많아진다. 사무실, 학교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가는 횟수가 증가한다. 결근, 지각, 조퇴가 증가한다. 행동상과 신체상의 징조에 대한 부분으로 성인용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164페이지에 있고요. 심리, 감정상의 징조는 언제나 초조해하는 편이고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낸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인내력이 없어지고요.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우울하고 쉽게 침울해지고 뭔가 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매사에 의심이 많고 망설이는 편입니다. 하는 일에 자신이 없고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무언가 하지 않으면 진정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으로 4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스트레스 수준이 심각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신건강에 대한 파트에서 출처가 있고요. 정상 범위는 1개에서 3개, 4개에서 6개 비교적 심각한 편이고 7개에서 10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발견된다면 본인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온라인 수업 때 학교에 나오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심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성인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여러분 선배들을 4학년 때 이제 정신건강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 15주 동안 이 파트만 정신건강 파트만 이제 하는데 이 정신건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건강교육을 통해서 이 파트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을 축약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략하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의 정신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 등의 성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기본적으로 신체 건강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무엇보다 영유아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양육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은 영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과 긴밀히 연관이 되는데요. 영유아기는 애착과 신뢰감 형성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탐색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키워나가는 시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과정과 특성을 잘 알고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아의 스트레스는 성인의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유아 스스로 대처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적합한 개입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관성,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사소통, 감정이입과 수용적인 태도, 합리성, 또래관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아와의 신뢰감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행동의 지도나 언어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질 때 유아는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며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규칙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성인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주어지는 행동 지도는 유아에게 혼란과 좌절감을 주거나 바람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행동 조절 능력의 발달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되 유아가 반항하며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자주 보일 경우 신뢰감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애정 어린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성인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란 유아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경험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반영한 반응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아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전략을 소개하면 효과적인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인이 자신의 말을 열심히 진지하게 들어줄 때 유아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유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아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인의 관심과 재미있다는 반응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흥미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유아의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이입과 수용적인 태도에서 유아의 정서 상태에 공감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유아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주도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 보여주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유아의 긍정적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외부 세계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주도적인 태도를 길러줍니다. 또한 감정이입은 유아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유아가 느끼는 심리 정서 상태를 이해하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입을 통해 유아의 행동 지도에서
수용적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유아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정서 능력의 발달을 돕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의 합리성은 스스로 해보려는 욕구가 높은 유아는 호기심에 비해 상황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인지적 판단 능력과 대처 기술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제한과 탐색의 자유 사이에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해 놓아야 하는데요. 합리성을 지니고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유아의 발달 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한 적절한 기대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아의 발달 수준에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합리적인 제한과 활동의 제공은 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또래 관계의 지원인데요. 또래 관계는 조망 수용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도와 동기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또래 집단의 피드백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행위를 평가하고 적절히 수정해 나가게 됩니다.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은 사회성 발달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따돌림을 당할 경우 유아에게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가 또래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고 또래와 함께 어울려 노래할 수 있는 활동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확장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성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술은 부모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현장에 있으면서 한 번은 그 아이들의 그런 트러블로 인해서 부모들끼리 이제 약간의 심리적인 불편함들이 있었고 결국은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그 문제 아이의 부모와 피해를 받은 부모들을 이제 모셔놓고 이제 상담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직장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면 직급이라는 게 있고 그 직급에 따라서 말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그 여자아이가 특정 아이에 대해서 놀림을 하거나 또 그 아이로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다른 학부모들이 그 아이하고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을 이제 저한테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반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장의 권한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아이를 퇴소시킬 수 있는 권한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있지만 우리가 한 아이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 모든 성인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또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인 기술을 사실 부모들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의 문제라기보다 아이의 문제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부모 특히 엄마의 말투, 언어 구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아이한테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니?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얼굴이 왜 이렇게 크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안 나니? 너는 머릿수가 없니? 너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너는 왜 이렇게 잘 먹어? 뭐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이를 지적하는 말투가 그 아이가 결국은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장 어린이다 보니 직장에서 연결이 되면서 직급에서의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들끼리 만남이었지만 아이는 이제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혹시나 조심스러워서 직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가 참여를 하는,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 원장이 참여하는 상담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그 아버님들하고 상담할 때 그런 직급에 대한 부분이 교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언더커버 때문에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성인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국은 이런 게 모더쇼크, 파더쇼크라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던 부모들의 그런 태도를 사회적으로 생활을 할 때 배출을 하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말을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또래와 함께 어울려 놀이할 수 있는 활동, 그런 것들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켜 준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앞으로도 나가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4학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귀 기울여 듣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온라인 녹강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 줄 전달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이 초과되면 어쩌지?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알려줘야 된다 했는데, 사실 우리 성인인 우리조차도 사회적 기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 168페이지예요. 유아의 건강한 자아상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유아에게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유아의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귀 기울이며 유아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감정을 서로 공유하면 유아는 스스로 가치 있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건데요. 기대를 적절히 수정하고 유아에게 현재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는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의 행동이나 작업에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언어적 지지로 강화해 줌으로써 동기를 향상시킨다는 부분입니다. 잘했구나 라고 단순히 말하는 대신에 유아의 노력과 특정한 행동을 언급하며 칭찬을 해줍니다. 유아의 기술이 향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아가 수행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선택하는 자유를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유아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책임감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가 아직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면 언제 그리고 어떤 순서로 과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아와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아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유아의 강렬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누군가 유아의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한다면 유아가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이를 공감해주고 현실적인 설명을 곁들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건강한 자아상을 강화시키는 방법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선택을 하는 자유를 강화시키는 것, 유아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스스로 자존감,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아이가 좀 단단해질 수 있게 성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경청해주고
또 그 아이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련한 교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